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때까지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을 드디어 끝내고 미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는 이름만 다르지 여러분도 아는 개념이라서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교과서는 52페이지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 위에 점을 두 개를 찍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점을 지나는 이 파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의 x좌표가 a라고 한번 해보고 자, 첫 번째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의 x좌표가 a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이 y는 f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fa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점,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한다면 이 점의 y좌표는 fb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를 만약에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x의 증가량 분의 b-a 분의 fb-fa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점 a, fa와 그 다음에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기 때문이죠.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했었습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b-a분의 fb-f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전에 용어를 몇 가지 좀 더 지어볼까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워보고 b-a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은 x의 값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x값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분자에 있는 fb-fa는 y값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y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이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델타 x라고 한 이 부분은 다시 또 한글로 뭐라 할 수 있냐면 x의 증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델타 y는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자, 증분이란 표현을 많이 쓰진 않지만 델타 x, 델타 y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 방금 선생님이 구해놓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y는 fx라는 그래프 위의 두 점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 b-a분의 fb-fa라는 파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두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간단히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막 b-a라는 이 값을 델타 x로 표현했습니다.
자, b-a라는 값을 델타 x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를 이항시켜서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할 수 있고, 그래프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요만큼 b-a라는 요만큼의 양을 바로 델타 x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fb에서 fa까지 요만큼의 변화량을 또 델타 y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는 값에서 델타 x만큼 더 갔을 때 b가 된 거니까 이 b는 바로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델타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a 더하기 델타 x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는 델타 x였고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b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적어두었던 a 더하기 델타 x를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라고 작성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fa와 같이 식을 쓸 수 있다. 됩니까? 자,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왼쪽에 b-a분의 fb-fa라는 표현이 가장 익숙하지만, 이제는 b-a를 델타 x, fb-fa를 델타 y로 표시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나타낼 수 있고, 다시 b-a를 델타 x로 표현한다면 그래프상에서 요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접해보는 기호와 표현들입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3페이지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예제 1번인데 문제를 지금 잘 보시면 fx는 x의 제곱이고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1에서 3으로 변화한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었고, 요 내용을 한번 구해본다면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했으니까 3-1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f3-f1로 식을 세워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지금 잘 보시면 분모에 3 빼기 1이 돼 있다 보니까 분자에도 f3 빼기 f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빼기 1 같은 경우는 분모의 값이 2가 될 것이고, f3 같은 경우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으로 9가 나오고, f1은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8로 이 값은 4가 되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로 1번에 답은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려고 할 때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자, 지금 보시면 x의 변화량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에서 a 더하기 델타 x로 변했기 때문에 x의 증부는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y의 증분을 세울 때 f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 요거 빼기 fa라고 똑같은 형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델타 x, 여기 가로 안에도 a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는 a였으니까 여기 가로 안에도 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결과는 델타 x가 되는 것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fa 더하기 델타 x를 구하려고 하면 문제에 주어졌던 fx의 식에서 x자리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어서 a 더하기 델타 x 전체의 제곱으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a 같은 경우는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자,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원래 알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 델타 x는 그대로 두고 여기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보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자체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제곱이랑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약분이 되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항에서 델타 x를 둘 다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분모는 델타 x, 분자에는 공통인 인수 델타 x로 묶어서 2a 더하기 델타 x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x를 같이 약분해 주시고 남아있는 식은 2a 더하기 델타 x라고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답 끝입니다. 답은 2a 더하기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2a 더하기 델타 x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x의 값이 a에서 b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 x의 값의 변화량 b-a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b 값을 정의역 부분에 넣고 또다시 뒤에서 a 값을 이 정의역 부분에 넣어서 식을 표현할 수 있다. 뒤에 있는 것도 지금 보시면 이 델타 x가 사실은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이 형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분자에서 가로 안에 정의역 부분에 a 더하기 델타 x a가 온 걸 알 수 있다.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fx의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거니까 점 중에서 두 점 a, fa 그 다음에 b, fb 이거를 지나는 뭐의 기울기다? 네, 맞습니다.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직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한번 매치시켜 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수업 다 들으셨으면 질문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제 모든 활동으로는 53페이지에 따라하기와 문제 1번,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